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수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기구들이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남북 간에는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수해 지원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중앙조선통신은 지난 4일 6월과 7월 북한에 집중된 태풍과 폭우로 569명이 사망 실종하고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택 8,600동, 농경지 6만 5,280정보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수해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신에 공개된 현장은 침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침수 피해가 평야지대에 집중돼 있어 식량난 완화를 기대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다녀왔고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에는 수해 지원 물품 모니터링을 위해 북한에 머물렀던 새누리 좋은 사람들 박현석 사무총장은 북한은 도시나 농촌 모두 상하수도나 하천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아 침수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도로면에 들어가는 작은 도로들은 거의 배수와 또 세면로 연결되는 아스팔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400mm가 내렸다면 이것은 아주 재앙입니다. 재앙. 모든 게 다 잠겼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북한은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대외적인 지원 요청에 나섰습니다. 이미 평양 주재 국제기구들이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고 WFP 세계 식량 계획은 쌀 336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7일에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13만 4천 달러,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이 25만 3천 달러, 국제적십자사가 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먼저 지원 의사를 나타내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 지원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지원이 성사되지 못했고 그동안 북한의 도발과 남한의 대북 강경 기조로 남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대북 민간 지원 단체들은 수해 피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는 이미 북한의 지원 의사를 밝히고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국제 구호기구도 바로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북의 여러 가지 상황 사정 변화도 있고 또 최근에 수해에서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겠지만 북이 남쪽 민간단체 대북 지원을 좀 수용하는 좀 그런 방향 전환을 하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남한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 북한이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해 피해 이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각종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어떤 응답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북한의 수해 피해를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984년 수해 지원을 계기로 단절됐던 적십자 회담이 재개돼 40년 만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진 바 있고 2010년에는 정부가 수해 피해 지원을 결정하며 억류됐던 대승호 선언이 송환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북 관계, 정치적 문제 상당히 개선되는 기회가 만들었다는 그런 경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남북 관계 상당히 사실 꼬일 때는 꼬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또 한국 정부 나서가 없다면 적십사 같은 공적 기구에 나서서 그러나 상호 간의 대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수해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도 돕게 했다는 대북 지원 단체들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 당국, 대북 지원에 소극적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는 남한 정부, 결국 그 사이 극심한 고통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들은 결국 북한 주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와 민족화의 범국민협의회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 어린이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기초 영양식, 겨울나기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9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털목돌이 뜨기, 북한 음식 체험전, 대규모 모금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밀가루 약 3,000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수해 지원이 성사될 경우 캠페인에 앞서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강변에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강에서도 상류와 하류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 상류 팔당댐에서 시작된 녹조 현상은 현재 성수대교와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까지 확대됐으며 서울시가 조사한 조류 검사 결과 남조류가 검출됐습니다. 남조류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단세포 생물로 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강 상류에서 심화된 조류 변성이 한강 하류까지 내려왔다면서 오는 15일 2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수상스키 등 수상 레저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차게 마시거나 끓여 마셔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당부했습니다. 당초 민군 복합항이 될 것이라던 제주 해군기지가 해군 전용기지로 건설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용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초기 해군기지 건설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건설 과정을 보면 해군기지 건설이 아니냐는 문제가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항만의 성격과 규모, 기능, 예산을 살펴봐도 민항보다는 군항으로서 건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건축 규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4.9만 평에 달하는 육상시설에 대형 함정 20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해란 사무처장은 제주 해군기지의 선회장이 520m의 규모로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690m 규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민군 복합항은 결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계를 보면 선회장에서 15만 톤 크루즈가 안전하게 드나들기 어려운 520m의 규모로 설계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공포된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강정항에 입출항할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즉 민간 선박이 입출항은 하되 부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 스스로가 군항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또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민주적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강정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이후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끊임없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이해관계자인 강정 주민들 전혀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죠. 한편 강정 해안의 사업 부지와 그 주변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은 장기적으로 생물권 보전 지역까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했습니다. 과연 환경부는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일대, 범섬 일대의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밖에도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패권 전략에 이용된다는 측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 하면 할수록 동아시아에 더 많은 기항지가 필요할 것이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만시설로 제주 강정항이 지목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정부에 걸쳐 지난 6년 동안 추진된 정책에 대해 괜한 논란을 일으켜 소모전을 벌인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와 환경 문제는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는 아무리 철저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자발적 불편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윤실의 자발적 불편운동은 무절제한 낭비로 인한 사회적 병폐 현상이 만연한 이때 기독교인들 스스로 불편한 삶을 선택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윤실은 회원들의 생활 속 지혜가 담긴 자발적 불편운동 소재를 소개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가고 교회 주차장은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사를 할 경우에도 반찬은 적정량만 먹고 식당에서 추가로 반찬을 요구해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윤실은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에서 노약자를 제외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기절약을 위해 계단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 신동식 목사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듯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될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참가자들이 총회 장소인 부산 백스코 인근의 한국교회를 방문해 새벽기도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새벽기도와 함께 총회 기간인 11월 6일 저녁기도회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 찬양과 통성기도를 포함한 수요기도회 형식으로 드리기로 했으며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명칭은 한국식 고유명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기간 주말인 11월 2일과 3일에는 참가자들이 임진각으로 이동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컬 순례 프로그램을 갖게 되며 주일에는 서울 지역 교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린 후 한국 문화 행사도 갖게 됩니다. 한편 WCC APC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그리스에서 열리는 WCC 중앙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4년간 파행을 이어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0월 선거 일정을 잡는 등 정상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두고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어서 다시 4년 전 혼란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평화의 교회 박경량 목사 등 25명은 현재 불법적인 장정유권 해석에 근거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집단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인단은 피선고권이 없는 이들의 입후보 등록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한 불법적인 장정해석의 취소 및 의결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사회법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조항에 실효된 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감독회장 파행 사태 당사자였던 김국도 목사가 연회 감독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오는 8월 15일 광복 67년을 맞아 독일, 대만,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연대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1035차 정기 수요 시위가 끝나고 거리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 주일 연합예배가 오는 12일 성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광복의 기쁨을 통일된 조국에서라는 주제로 드려지며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기택 감독의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게 타박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전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김 씨의 양쪽 광대뼈와 근육 사이에서 타박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 흔적이 실제 김 씨가 중국 당국의 고문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군이 최근 국경수비대원 16명이 숨진 이집트 북동부 시나이 반도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또다시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대응해 공중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집트 국영TV는 이집트군이 시나이 반도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해 무장 세력이 탑승한 차량 3대를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태풍 하이쿠의 영향으로 그동안 계속됐던 폭염의 고비도 넘기겠습니다. 기온도 내림세로 돌아서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남해안 지방에는 이한류가,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일겠으니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4도, 부산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까지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1도, 주말에는 30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